네, 안녕하세요. 방송대 간호학과 최윤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환자 안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동차를 내가 이번에 구입해야겠다 한다면 어떤 점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성능, 디자인, 또 연비, 또 가격. 오, 너무 잘 아시네요. 또 혹시 안전성,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 사고 이럴 때도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마 물건을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자동차를 원하는 디자인과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성능에 또 좋은 안전성을 가진 그런 자동차를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장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면 병원을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큰 병원, 예, 그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또 가까운 병원,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한, 예, 전문 병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아까 자동차를 살 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으세요? 예, 고민이 많이 되고요. 참 원래는 자동차보다 사실 우리 몸이 더 소중한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의 질을 생각할 때는 좀 더 우리가 더 깐깐해져야 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의 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측면을 먼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의학 할리먼이라는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슨이라는 곳에서 아주 유명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크로싱 더 퀄리티 캐즘이라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은 의료 서비스의 간극을 넘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의료의 질이라는 것이 되게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6가지 주요한 특성이 무엇일까?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안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받는 치료, 내가 받는 중재가 효과적이어야 되겠죠. 쓸모없는 걸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의사 중심, 의료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시기가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제 시의적절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비용 효과를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인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내가 의료 급여 환자라서 뭐 병원에서 차별받는다든지 이러한 형평성의 측면도 의료의 질의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질을 정의하려고 보면은 정말 이게 복잡한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그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안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환자 안전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자, 환자 안전, patient safe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환자 안전하니까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이게 뭐 환자가 왜 갑자기 병원에서 안전해야 되지? 좀 어려운 또 무슨 의미일까 좀 혼란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1999년에 미국 의학 할리먼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영향력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우리말로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뭐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환자 안전 분야의 권위자이신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님께서 번역을 해서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아주 사회적인 반향을 크게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년 4만 4천 명에서 9만 8천 명 정도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메디컬 에러, 의료 오류, 병원에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사망한다라는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방 가능한 위해 사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예방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위해 사건으로 인한 국가적인 총 손실을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거의 뭐 우리나라 원화로 해서 20조 원에서 30조 원에 이른다. 그래서 정말 큰 규모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주변에 정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분들, 정말 훌륭하고 좋은 의료진들도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왜 저분들이 어떻게 실수를 할까 생각하지만 저 책의 제목처럼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것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도 또 실수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환자 안전법 있다는 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하십니다. 예. 환자 안전법이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제정이 됐고요. 2016년 7월 29일 날 이제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의료의 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도 커지는 것처럼 의료 질 평가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병원을 선택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 그래서 2004년에 의료기관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되게 큰 영향력 있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성 평가라고 또 의료의 질을 계량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 내는 게 적정한, 정말 잘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2007년에 여러분들 혹시 종현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죠? 네. 그게 이제 항암제 투약 오류로 인한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에 이제 종현 군은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정맥 혈관으로 빈크리스틴이라는 아주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투여를 받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수로 이제 척수 강내로 투여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혼돈이 돼서 잘못 투여가 돼서 결국은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 언론에도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종현이법, 일명 종현이법이라고 해서 환자 안전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벤트로 결국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격이 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하고 정말 열심이고 열정적인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옆에 이제 그 밑에 부제를 보시면 보다 안전한 의료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을 안전하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요성을 최근에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병원 많이 가보셨죠? 병원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계시죠? 예. 근데 시스템이 복잡하면 자연스럽게 오류 발생 가능성, 실수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항공이나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안전을 위한 시스템에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는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류를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수를 그러면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재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안전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건의료 전문가, 또 정책 당국, 그다음에 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 소비자인 바로 여러분들도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같이 시너지를 보였을 때만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발표된 미국의 CDC에서 질병관리본부라고 우리나라 할 수 있는데요. 2013년에 발표를 하기를 미국에서 그럼 의료 오류로 최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가 추정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5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까보다 더 많이 늘었죠. 미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질환이에요. 미국은 심장질환. 2위가 뭘까요? 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넘버 3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말 전사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그런지 아직도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아서 문제의 크기를 아직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환자 안전법이 시행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도 질 향상을 증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국가적으로도 조성이 됐고요. 또 국가 환자 안전 종합 계획도 이제 지금 수립하는 작업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이제 이러한 문제의 크기를 우리도 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료진들의 오류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의료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인마다 의료인들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의 책임 과제로 갖고 또 의료기관 내부 안에서도 환자 안전을 각각의 책임을 다 부여하는 거죠. 촘촘하게. 그래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원칙 1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프로세스가 많죠. 절차가 많고 의료기관에 되게 복잡한 절차들이 많은데 그런 프로세스들을 설계할 때 인간의 한계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세스를 더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표준화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의료 정보 체계의 정보 시스템, 전산 시스템 같은 걸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칙은 바로 팀워크입니다. 환자 안전은 개인만으로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종류의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는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일들을 다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팀워크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를 증진하고 의사소통을 효율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기관 안에서 바로 환자와 가족, 여러분들이 환자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잖아요. 가족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 중요한 구성 멤버예요. 팀워크를 발휘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될 멤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저 알러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 뭐 그런 것들. 저 수술했는데요. 저 그 약에 대해서 저번에 많이 힘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의료 관련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칙 네 번째는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감지됐다. 그러면 사전에 이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자는 거죠. 또 원칙 다섯 번째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자는 건데 이거는 오류로부터 학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최근에는 오류 보고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 오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이다 그러면 그것을 시스템에 개선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환자 안전은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예요. 어이없는 실수나 오류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해를 입는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의료 환경에서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요. 또 의료진들은 실수를 했을 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환자들도 의료진이 실수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면 시스템이 개선되고 또 시스템을 개선하면 결국 사람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의 전환,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서 의식을 전환하고 또 개인을 비난하는 그런 문화를 이제 전환하는 이러한 것들이 환자 안전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